몽키디 루피, 마샬 디 티치. 서로 대존될 운명을 가진 루피와 티치는 대결을 펼칠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운명은 각 선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죠. 분명한 건 티치와 루피의 대결은 티치 첫 등장 때부터 예고되어 왔기에 최종 막 대결은 이무와 루피의 대결일지 모르지만 더 근본 있는 대결은 티치와 루피의 대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소년 만화 원피스입니다. 소년 만화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다운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근성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죽고도 남거나 기절할 만한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근성과 신념,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죠. 이는 신념과 꿈이라는 소년 만화의 주제의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연출이라 볼 수 있겠죠. 패배하지만 다시 일어나 싸우는 이는 원피스 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루피는 태양의 신으로 각성하며 사기적인 능력을 보여줬고 심지어 이 능력으로 사왕 카이도를 압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피스 최강자가 된 루피가 앞으로의 대결에서도 이런 소년 만화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무와의 대결에서는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분명한 건 니카 루피는 이무에서와 오로성 한 명 한 명 상대하기를 버거워했습니다. 실제로 카이도에게조차 유효타를 낸 레드로크를 워큐리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췄음에도 역으로 루피가 데미지를 입는 터무니없는 내구력을 보여주었고 나스조로성은 파시피스타 부대 전체를 홀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아마 이들은 사왕이나 대장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최상위권 강자에 속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장이 이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태양의 신 니카 능력을 가진 루피는 이무와 상당한 수준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수준은 처음 오딘이 가시마 전에 루피와 카이도의 수준 차이 정도로 그려질 거로 보이죠. 다만 소년 만화 주인공 루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각성하며 이무를 쓰러뜨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각성이 카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카무살이의 뜻이 신의 죽음인 만큼 신 이무를 제압할 때 가장 어울리는 능력이죠. 더 나아가 로저, 샹크스, 루피로 이어지는 기술이라면 가장 근본 있는 능력일 겁니다. 물론 혹자들은 로저도 샹크스도 칼도 카무사리를 사용했는데 칼을 쓰지 않는 루피가 어떻게 카무사리를 사용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무사리는 검기라기보다 충격파인 만큼 검을 사용해야 카무사리라고 이야기하기 애매하겠죠. 이처럼 루피의 대결은 소년 만화답게 처음에는 적의 강함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며 쓰러지지만 각성하며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현재 루피에게는 이무 말고도 앞서 말한 티치와도 대결 떡밥이 남아있습니다. 즉 소년 만화답게 티치에게 고전하다가 루피가 각성할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열매 2개를 먹은 티치에게 아무리 오다쌤이 버프를 줬다고 해도 카이도보다 월등하게 강하게 그려지진 않을 겁니다. 물론 티치가 열매 3개를 먹는 떡밥이 있는 만큼 3개를 먹으면 더 강해질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열매 3개를 먹는다 해도 루피를 압도할 정도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현재 폼만 보자면 티치가 신의 열매를 먹어도 루피를 압도하지는 못할 거로 보이죠. 다만 저는 루피가 티치에게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마지막 싸움 중 하나일 거로 보이기 때문에 카이도 이상의 전투 스토리가 펼쳐지겠죠. 그렇다면 니카의 능력을 갖게 된 루피가 어떻게 하면 티치와의 대결을 시시하지 않고 접전이 펼쳐질까요? 티치가 가진 열매 중 하나는 악마의 열매의 역사상 가장 흉악하다고 알려졌으며 자연계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능력인 어둠 열매입니다. 어둠 열매의 능력은 다른 능력자의 실체를 만지면 능력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잡힌 대상은 열매의 능력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추 루피와의 대결에서 티치는 어둠 열매를 활용하며 루피가 니카 능력을 사용 못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즉 루피는 비능력자인 상태로 능력이 여러 개인 티치를 상대로 싸우며 초반에 주인공이 쓰러지는 소년 만화 스토리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은 티치를 상대하며 말합니다. 과신, 경솔, 니누의 약점이지. 이 대사는 과신 경술로 인해 티치가 몰락할 거라는 떡밥일 겁니다. 다만 과신 경술로 인해 티치가 몰락하려면 티치가 상대보다 훨씬 강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루피가 니카의 능력을 가져 카이도를 압도하며 싸운 지금 티치가 루피를 상대로 과신 경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루피가 니카의 능력을 사용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즉 비능력자가 된 루피는 티치와의 전투에서 다운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근성을 보여줄 겁니다. 과거 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샹크스와 로즈의 카무살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카무살이는 뜻 자체도 신의 죽음인 만큼 이 기술은 주 이물을 상대로 보여줄 각성에서 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루피가 비능력자가 된다면 티치를 쓰러뜨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럼블볼이라 생각합니다.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열매란 누군가가 바란 인간의 진화의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다방면에 걸친 인류의 미래가 바로 능력이다. 베가펑크에 의하면 고대화국은 현재 에그에다와 같은 엄청난 문명을 가진 왕국이었다고 했으며 엄청난 과학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악마의 열매 역시 베가펑크가 만들 수 있는 과학인 만큼 악마의 열매는 고대왕국의 작품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카는 엘버프 신화 속 전사입니다. 즉 신화 속 생물 불사조가 악마의 열매가 된 것처럼 고대왕국은 엘바프 신화 속 니카라는 신을 악마의 열매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에너지 스테로이드입니다. 에너지 스테로이드는 용구왕국의 국보 옥갑에 보관되어 있던 전설의 환약으로 먹으면 천일력의 힘을 얻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10배에 달하는 완력을 가진 어인이 하나를 먹으면 그 2배인 20배의 완력, 두 알을 먹으면 다시 그 2배인 40배에 달하는 큰 힘을 가지게 되며 기력을 다해 쓰러진 상태에서 먹으면 곧바로 잃었던 기력을 즉시 되찾기도 합니다. 다만 이 약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예 폭삭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스테로이드 니카와 뭔가 비슷합니다. 니카로 변하면 흰색의 전사로 변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알약을 먹으면 흰색의 전사로 변하죠. 또한 니카의 부작용은 확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알약의 부작용 역시 늙어버리는 거죠. 즉 에너지 스테로이드 알약은 사람 열매 모델 니카와 같은 유형의 과학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스로나입니다. 잉크족이 스로나를 하면 엄청난 파워를 얻으며 흰색의 전사로 변합니다. 태양의 신 니카처럼 말이죠. 즉 사람 열매 모델 니카, 스테로이드 알약은 스로나를 모티브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생각해볼 건 럼블볼입니다. 최근 베포는 초파가 만든 럼블볼을 먹고 스로나를 하였습니다. 즉 초파의 럼블볼, 에너지 스테로이드, 사람 열매 모델 니카는 같은 유형의 과학일지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 루피는 티치에게 니카 능력을 뺏기며 고전하지만 초파가 만든 럼블볼을 먹으며 다시 니카로 변해 티치를 쓰러뜨리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각성이 티치를 이길 각성이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이는 기어 50의 업그레이드 혹은 기어 6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니카로 변할 수 있는 본인의 나이나이 열매로 루피도 니카로 다시 변신시키는 그림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